매년 반복되는 여름이 다가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 안에 푹푹 찌는 더위를 창문을 열며 버틸 것인지 아니면 연비를 포기하고 에어컨을 틀 것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의문이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차피 엔진은 돌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힘은 자동차를 굴리기 위해 사용이 될 거고 그중 아주 일부의 힘만 에어컨을 돌리는 데 사용이 될 거니까 그럼 거의 공짜라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나? 한편 더운 여름 일반 가정집에서도 전기료 폭탄 때문에 에어컨을 잘 틀지 못하는 것을 떠올리며 자동차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많은 연료를 사용할 것이라 생각해 창문을 열고 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창문을 열고 달리는 것이 연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시간에는 반복되는 여름에 사용될 에어컨의 원리와 특히 자동차에서의 에어컨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에어컨은 왜 망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에어컨은 전기로 작동이 되는데 자동차의 에어컨은 어떤 힘으로 작동이 될까요? 엔진에부터 언제나 전기를 생산하는 제너레이터에 의해 만들어진 전기를 활용하여 에어컨을 가동시킨다면 에어컨의 작동 비용이 무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제너레이터에서 만들어내는 전기의 양은 많지 않아 에어컨을 구동시킬 만한 힘을 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엔진 옆에 별도의 장치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으며 엔진을 작동시킬 때 엔진의 동력 중 일부를 끌어다 사용해 연비를 악화시키게 되죠. 엔진에 붙어있는 이 장치는 컴프레셔라는 장치로 공기를 압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때 압축하는 공기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냉매라는 것인데 액체에서 기체로 물질의 상이 변화할 때 큰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사용이 되며 많은 이슈가 되었던 프레온가스도 냉매의 일종으로 지금은 금지되었고 점차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친환경 냉매로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런 냉매를 활용한 에어컨의 작동 방식은 가정용 에어컨과 자동차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에어컨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어컨은 공기를 압축시키는 압축기, 압축되어 나온 뜨거운 공기를 식혀 액체로 만드는 응축기, 압력을 급격히 떨어뜨려 온도를 낮추는 팽창 밸브, 그리고 냉매가 기화되며 주변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증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더 낮은 온도의 물질과 접촉해 열을 빼앗기는 방법과 자기 자신이 직접 차가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은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차가운 공기를 끌어와 식히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기 자신이 차가워져야 하죠. 따라서 후자의 방법은 팽창 밸브를 통해 급격한 압력 하락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 에어컨 속의 냉매를 따라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어컨에 전기를 공급하면 냉매를 압축시킬 컴프레셔가 작동이 됩니다. 이때 공급된 전기는 모터를 회전시키며 펌프를 구동시키고 이로 인해 저온 저압의 기체는 고온 고압의 기체가 되게 됩니다. 앞서 압력을 떨어뜨리면 온도가 내려간다고 하였는데 무한정 압력을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압력을 높인 후 떨어뜨리는 것이죠. 이렇게 뜨거워진 냉매는 응축기로 이동하고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만나 액체로 변화하며 열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 실외기 앞을 지나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것이죠. 응축기를 지난 냉매는 고온 고압의 액체 상태로서 팽창 밸브로 가게 되며 팽창 밸브는 조그만 구멍을 통과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분무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양의 물이 쏘아지지만 분무기를 조절해 고압의 물총이 될 수도 저압의 미스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냉매의 온도는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팽창 밸브를 통과한 냉매는 0에서 5도씨의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으며 액체와 기체가 섞인 상태로 분무기를 통과한 미스트처럼 작은 알갱이로 쪼개져 증발이 쉬운 형태로 증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증발기 주변의 공기는 상온의 비교적 뜨거운 공기로 증발기 내부의 차가운 냉매에 열을 빼앗기는데 이때 열을 빼앗은 냉매는 기체로 기화하며 더 많은 열을 흡수하고 에어컨이 차가운 공기를 내보낼 수 있게 만들죠. 이후 냉매는 다시 압축기로 들어가 앞선 과정을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에어컨에는 두 개의 라디에이터가 있는데 하나는 열을 방출시키고 또 다른 하나는 열을 흡수하며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냉매의 상이 변화할 때 많은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성질을 이용해 냉각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럼 자동차의 에어컨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앞선 과정이 거의 동일하게 돌아가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은 압축기를 돌리는 동력원이 엔진이라는 점입니다.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평소에는 헛도는 부품이지만 AC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자석이 작동해 엔진과 직접 붙어 회전을 하게 되며 이때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온오프식으로 강하게 붓기 때문에 차량의 꿀렁거림이나 딱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후 펌프를 통과한 공기는 차량 전면 라디에이터 앞부분에 응축기가 위치하고 대시보드 쪽에 팽창 밸브와 증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은 얼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할까요? 일반적인 준중형 승용차 에어컨의 증발기 최대 용량은 6000kcal/h이며 1kW는 860kW/h이니 킬로와트로 환산하면 약 7kW이고 에어컨의 성능 개수가 2에서 3 정도라 가정하면 적어도 3에서 5마력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최소 말 3마리가 하는 일을 에어컨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니 꽤 큰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고출력 자동차에겐 3에서 5마력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경차와 같은 작은 차에서는 저 힘을 내기 위해 훨씬 큰 힘을 만들어야 돼 연비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버스는 어떨까요? 당연히 더 큰 용량의 에어컨이 필요하고 버스와 같이 거대한 차는 버스의 엔진에서 동력을 끌어와 구동시키는 것이 엔진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일부 모델에서는 에어컨 엔진을 따로 장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에어컨 엔진이 따로 장착이 되면 겨울철에는 떼어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봄이나 가을 갑자기 더워질 때 기사님께 에어컨을 켜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켜주시지 않는 이유가 에어컨을 틀기 아까워서가 아닌 에어컨 엔진을 떼어내버렸기 때문에 못 틀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들리는 소문으로 연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에어컨 대신 창문을 열고 다니면 오히려 공기 저항이 증가해 에어컨을 틀고 다니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에어컨을 튼 경우가 창문을 열고 달린 것보다 연료를 적게 사용한 영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 공신력 있는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그와 다릅니다. 미국 자동차 기술자협회 SAE와 GM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속주행을 하더라도 에어컨을 킨 경우가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거나 창문을 닫은 경우에 비해 많은 연료 소모를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오직 연비를 위해서라면 더운 여름 에어컨 대신 창문을 열고 풍절음을 들으며 운전을 하거나 창문도 닫고 땀을 흘리며 운전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고작 몇천 원 아끼겠다고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산 것은 아니니 저는 그냥 에어컨을 마음껏 틀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신경 쓰면 자동차의 에어컨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샤워를 할 때 사용하는 적당한 온도의 물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혼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에어컨의 바람의 온도를 조절하는 원리도 외부의 뜨거운 공기와 증발기를 지난 차가운 공기의 혼합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에어컨을 작동시키며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트는 것보다 가장 낮은 온도로 차 안에 공기를 식힌 후 에어컨을 끄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또 응축기와 증발기 표면에 이물질이 끼어 있다면 열교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냉각 성능이 떨어지게 되니 주기적으로 라디에이터를 청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냉매가 줄어들어 채워주어야 하는 상황도 생기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냉매가 새지 않고 폐차 때까지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파이프의 수명이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도 냉각 효율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여름도 역대급 더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잘 대비하시어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